나가사키 시내에 접어들었을 땐 흐린 날씨 탓에 이미 어두워져 있었으며 내일 방문할 나가사키 대학을 지나 일본에서의 첫날 밤을 묵을 호텔 나가사키 이나사야마에 도착하니 로비에서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이하는 것은 친절하게 물수건을 나눠주는 인상 좋은 할머니 종업원이었다. 직접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밖에서 지저분해진 손을 깨끗이 닦으라는 의미가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참고로 가이드에게서 들은 얘기지만 일본에는 노인복지가 너무나 잘 되어 있어 청년 실업자는 많아도 노인 실업자는 없다는 것이다.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오늘 하루였지만 고속도로 톨게이트 매표원, 공원관리인, 호텔, 주차관리원, 도로 환경미화원 등 모두 노인들이었다. 참으로 부러운 부분이 아닌가. 우리도 그 나이가 되었을 때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황혼의 나이에 살아가는 재미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여장도 제대로 풀기 전에 저녁 식사를 하였다. 음식은 대체로 입맛에 맞지 않았으나 이 나라 음식을 평가한다는 생각에서 열심히 먹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배려해서인지 김치를 반찬으로 놓았는데 대부분 평가는 그런대로 맛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기대하지 않았던 터라 그렇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식사를 마친 후 각자 객실로 올라와 처음이라 조금은 민망하기도 한 유카타를 입고 온천을 하실 분들은 호텔에 딸린 온천으로 가거나 객실에서 오늘 여독을 풀었다. 긴장이 풀리니 창가에 붙어 앉아 담배 한 대 피워 물고 가이드에게서 들은 대로 정말로 나가사키의 야경이 좋을까 하며 밖을 내다봤지만 흐리고 비가 내리는 탓에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호텔이 산 중턱에 있어 시내와 먼 탓도 있지만 아직 개인적으로 시내에 내려가기는 약간의 두려움도 있고 하여 몇몇이 모여 짐속에 챙겨온 소주 몇 잔을 기울이고 내일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낮에 본 고속도로 주변에서 본 풍경들을 떠올리며 우리나라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물며 논밭도 너무나 닮아 있었다. 집 모습만 같다면 한국인지 일본인지 구별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잠을 청한다. 바뀐 잠자리 탓에 깊은 잠을 챙기진 못했지만 말이다. 룸메이트가 깨우는 바람에 억지로 눈을 부비고 일어났다. 밤새 바뀐 잠자리와 모기 탓에 뻐근한 몸을 추스려 일어났더니 창밖으로 나가사키 향이 한눈에 들어왔다. 조용하게 아침을 맞이한 시내와 분주하게 오가는 배, 우리네 부산을 연상케 하는 집들이 산중턱 급경사에까지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이리저리 둘러보던 나는 우연히 호텔 건물 바로 옆 공터에서 아주 작은 텃밭을 일구고 있는 주민과 고작 2평 남짓한 그곳을 지키려는지 아담한 오두막을 발견하였다. 시내 중심부에서 불과 10여 분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것은 생활 자체가 환경 친화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다. 늦었다는 생각에 후다닥 세면이 나갈 준비를 다 마치고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내려갔더니 다른 분들은 시간이 넉넉하다며 어젯밤에 입었던 유카타 차림으로 식사를 하고 계셨고 서둘러 다 챙겨 입은 터라 괜히 민망해서 혼났다. 맞은편에 앉아서 식사하시는 분의 유카타 사이로 허벅지가 넌지시 보여 웃음도 나긴 했지만 일본 사람들은 유카타 차림으로 아무 거리낌 없이 다닌다고 하니 만약 우리 조상들이 그 모습을 봤다면 에이 쌍놈들하며 야단났을 일이라 생각하며 괜한 웃음이 났다. 남들에게 들키지 않았으니 다행이지 아마도 그 모습을 누가 봤더라면 미친놈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른다. 입으로 먹었는지 코로 먹었는지도 모르게 급하게 아침을 먹고선 조금의 시간이 있어 미리 인터넷을 뒤져찾은 나가사키 대학의 자료를 쭉 읽어보고 버스에 올랐다. 손 흔드는 호텔 직원들을 뒤로 하고 버스는 움직였다. 나가사키 대학에 도착하니 미리 연락이 된 국제교류원 직원이 정문까지 마중 나와 버스를 인도하였으나 아직 책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가이드의 말을 빌리자면 일본 사람들은 시간 개념이 정확하기 때문에 시간보다 빠른 것도 늦는 것도 싫어한다고 한다. 그렇기에 정확한 시간을 맞추는 것이 그네들의 예의라고 한다. 그것도 모르고 우리 맘만 앞세워 20여 분이나 일찍 갔으니 그 얼마나 실례였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지만 그곳을 방문한 목적을 분명히 하는 방문단의 열의가 대단한 것 같았다. 단장님을 비롯하여 누구 할 것 없이 분명 높이 사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기도 하고 뭐 딱히 할 일도 없어 20여 분간 캠퍼스 이곳저곳을 구경하며 사진 촬영도 하였다. 우리와는 달리 규모가 너무나 작고 오래되어 건물들은 노후되었지만 신경을 많이 쓴 듯 잘 정돈된 듯한 조경이 계획적으로 잘 가꾸어져 있었다. 학교 정문 바로 안쪽에는 학교의 상징이 세워져 있고 그 둘레에 연못이 조성되어 있었으며
연못에 물을 다 빨아들인 양 배불뚝이 야자나무가 서 있고 캠퍼스 곳곳에 하늘을 찌를새라 미끈하게 잘 빠진 열대나무들, 공학부와 도서관 건물 사이에 있는 작은 밀림 속에서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매미 소리가 들렸다. 일본의 매미 소리는 우리의 그것과 아주 달랐다. 우는 소리가 매매매매매매하며 촐싹거리는 느낌이 든다. 사실이다. 못 믿겠다면 일본 가면 직접 들어보면 될 것이다. 혹시 큐슈 지방만 그렇다면 어쩌지? 처음에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길 선생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다. 정겨운 맴맴맴 매엠 소리가 듣고 싶어졌다. 일부러 만들어서 나무가지 사이사이에 놓아둔 새집이 너무도 이뻐 보였으며 더군다나 사람들의 손을 타지 않은 자연적인 상태라는 것이 놀라웠다. 또 하나 흥미를 끈 것은 그 많은 나무에는 오랫동안 자란 이끼로 덮여 있다는 것이다. 이끼 종류도 많았다. 흔히 볼 수 있는 이끼부터 떡잎이 길게 자란 이끼 등 종류를 세지는 못했지만 또 하나의 좋은 구경거리였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나무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건물벽 여기저기에 모두 초록색 이끼가 끼어 있었다. 아마도 해양성 기후로 인해 높은 습도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일본은 높은 습도 때문에 한여름에는 아주 짜증난다고 한다. 나 또한 높은 습도 때문에 땀도 너무 많이 흘리고 고생했다. 국제교류원 직원들의 안내로 마련된 접견장으로 이동하였다. 접견실에 들어서자 국제협력과장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고 간단한 인사말과 단장님과의 상견례를 마치고 학교 현황 및 전반적인 학교 설명을 하였다. 계속된 학교 현황 설명과 홍보는 매우 유익하였다. 사실 난 사진 찍느라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지만 내년부터 일본의 모든 국립대학이 민영화가 된다는 부분이 흥미를 끌었다. 학교법인 채로 등록해서 그동안 문부성에서 관리해오던 학장, 부학장, 교수 임용 등 모든 제반 사항을 학교 자율에 맡긴다고 한다. 이미 올해부터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학생 수가 점점 늘어드는 현실에 직면한 우리나라에서는 바뀌는 일본 교육제도에 맞추어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직 과도기 단계인 학교 차원의 교류 및 협력 체결 등 중대사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이다. 또한 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학생 수가 줄어들어 주변 외국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현실도 같기 때문에 그들의 홍보 전략이나 유치 계획 등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자구책을 마련하여 말뿐인 세계화가 아닌 직접 발로 뛰는 현실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접견회가 끝나자 도서관으로 이동하였다. 실무자들의 안내로 열람실과 고서고시를 둘러보고 외국 유학생을 위해 별도로 설치한 자료 검색기, 한쪽 방에 마련된 잡지, 서가와 신문 열람대, DVD, 데이터베이스 검색기, 개인 노트북을 사용하도록 마련된 공간이 있었다. 또한 중요 서적 자료실이 마련되어 있어 메이지 유신 이후 나가사키 역사사진 자료들을 발굴하여 철저한 고증을 통해 컬러로 확대 복원하였으며 원본과 비교할 수 있도록 전시해 놓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귀화한 서양인이 주도하여 발간한 어류도감은 가히 놀랄만한 자료였다. 일반인에게는 함부로 공개하지도 않고 공개한 적도 없다는 귀중한 자료를 특별히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였으며 행여 원본에 손상이라도 갈까 흰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다루는 드네들의 모습에서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금방이라도 살아서 튀어나올 듯 너무나 섬세하고 사실적으로 그려졌으며 채색은 모두 자연도료를 사용했다고 한다. 약 100여 년 전에 그려졌다는 그림이 켄트지를 사용하였다는 것과 그 켄트지 색깔은 누렇게 바랬지만 그림은 전혀 변형되지 않았다는 것 또한 놀라울 따름이었다. 정말로 정교하다는 말을 하고 싶지만 더 이상의 표현을 하기가 어려워 그만두기로 하겠다. 4명의 화가가 공동으로 작업하여 4여년의 기간 동안 나가사키항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어종을 그렸으며 참가자 중 2명이 과로로 숨졌다고 한다. 이렇게도 소중한 자료를 공유하고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인터넷으로 24시간 검색할 수 있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나가사키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시기 바란다. 도서관에서 공학부 특별 세미나실로 이동하였다. 이미 공학부 학부장님과 행정실 사무원들이 자리를 마련하고 있었으며 단장님과 간단한 상견례를 하고 학부장님의 인사말과 현황 공학부가 직면한 현실에 대해 설명을 하였으며 함께한 우리나라 유학생의 통역과 더불어 소개를 하는 아주 흥미있는 시간이었다. 더욱이 우리 방문단의 우리나라 이공계 탈피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일본의 현실에 대한 질문에 학부장님은 일본 역시 이공계 탈피 현상이 심각한 수준까지 와 있다고 하여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다. 많은 질문이 오갔으며 내내 진지한 분위기였었다. 식사가 마련된 식당으로 이동하며 강의시설을 차근차근 그리고 신속하게 둘러보았다. 대부분의 강의실에서 수업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상세하게는 보지 못했지만 보고자 하는 많은 부분을 봤다. 방금 우리가 있었던 특별 세미나실에는 구형 프로젝터와 AV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폐기돼 사용하지 않은 오래된 기종과 노후된 시설이었으며 더욱이 일반 강의실을 둘러본 나로서는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다. 강의실 면적은 대부분 30-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규모이고 일체형 책걸상은 모두 바닥에 고정되어 있고 간격의 여유가 없이 안 그래도 좁은 강의실이 더욱 꽉 차게 보였다. 아주 낡은 칠판과 백묵한 자루로 수업하는 모습과 벽면의 칠은 바렐대로 바래 원래의 색이 어땠는지는 추측만 할 뿐이고 그나마 군데군데 벗겨지고 갈라져 있었다. 또한 강의실뿐 아니라 건물의 모든 창출입 문틀은 우리나라에서는 십수년 전에 이미 사라진 알루미늄 샤시로 되어 있어 추위, 더위 및 방음에 취약하다고 생각된다. 가장 기초적인 시설이 이러니 우리나라 대학에서 유행처럼 일고 있는 멀티미디어 강의실은 초호화 메모드 호텔급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표정은 너무나 진지하고 열정적이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최근 수업 중 휴대폰으로 문자 보내는 학생, 군것질거리를 먹고 있는 학생, 잡담하는 학생, 졸거나 자는 학생들을 흔히 볼 수 있었으나 나가스키 대학에서는 단 한 명도 볼 수가 없었다. 건물 유지 보수에 따른 예산이 연간 얼마나 책정되느냐는 질문에 그런 예산은 잘 모른다고 하고 건물이 너무 낡으면 리노베이션을 하거나 신축을 한다고 한다. 식당과 마주하고 있는 학생회관 건물이 얼마 전 리노베이션하였다고 하여 유심히 보았다. 신세대 감각에 맞춰 심플한 디자인과 단순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건물 모습은 가히 우리나라 대학의 천편일률적인 건물 설계와 건설과 비교할 만했다. 식당은 1, 2층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규모가 아주 컸다. 우리처럼 교직원, 학생 할 것 없이 누구나 이곳에서 식사를 할 수가 있었다. 메뉴는 정식, 특식이 있었으며 특별히 맛있거나 하지는 않았다. 준비된 식사를 마치고 담배 한 대를 피우기 위해 식당 밖으로 나왔다. 국제교류원 직원들과 교수들의 손 흔드는 모습을 뒤로 한 채 조금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음 행선지로 향하는 버스에서 이 대학의 태도에 대해 생각해봤다. 다른 대학의 직원, 그것도 외국 대학에서 온 직원들을 정성을 다하고 예의를 갖춰 대하는 교수들의 태도에 대해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우리 대학 교수님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사람 개개인의 차이겠지만 아직 우리나라 정서로는 선뜻 이해하기 힘든 부분임에는 틀림없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앞으로 점점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시점에서 교수님들도 연구교육이 전부이지만 대학 홍보 등 우수학생 유치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음 세대에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 데 한몫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학 방문을 첫 번째로 한 일정을 마치고 계획된 오후 일정대로 평화공원으로 이동하였다. 1945년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이 떨어진 바로 그 중심부. 그 자리에 내가 아니 우리가 서 있다. 한국인으로 태어나 한국인으로 살고 있는 나에게는 또 다른 감정의 기복을 느끼게끔 하는 바로 이 자리에서 감동이 아닌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른 어느 나라의 피해보다도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40여 년에 걸친 피박과 고통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난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 끝이 났다는 생각이 들더니 심지어 그래 이놈들아 내 놈들이 감히 아파할 이유가 없다. 뭘 잘했다고 이런 공원을 조성하여 후세에 두고 아파하느냐? 이놈들 나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우리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 것 없이 내 놈들이 얼마나 못살게 굴었느냐? 뿐만 아니라 그 얼마나 많은 나라의 국민들을 속박하고 학살했냐? 하는 생각이 끝도 없이 치밀어 올라 참을 수가 없었다. 아주 즐기는 마음으로 시끌벅적하고 요란스럽게 단체 사진도 찍고 그네들이 볼라치면 일부러 소리내어 크게 웃기도 하였다. 불과 몇 시간 지나 글을 쓰고 있는 이 시간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혹시 그런 내 모습이 그네들 눈에는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진 유선 가득한 조센징으로 보이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자리를 옮겨 원폭 자료관을 들어갔다. 말로만 듣던 교과서나 역사책에서만 봐왔던 원자폭탄의 위력을 전시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게 되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반경 4km 이내의 생명체는 거의 모두 죽고 건물은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린 끔찍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슬픈 현실이었다. 사진자료, 영상자료를 통해 불탄 사람, 신체의 일부만 남은 시신, 등이 타서 큰 부상을 입은 어린이, 무수한 해골들, 고열로 녹아버린 기와장, 녹아서 여러 개가 붙어버린 유리병들, 엄청난 피해를 입은 우리가 방문했던 나가사키 대학, 동양에서 제일 크고 오래되었다는 천주교 성당, 파괴된 도시. 이 모두가 말로만 듣던 폐허 그 이상이었고 충격 그 자체였다. 더군다나 실물 크기 그대로 재현하여 전시되어 있는 원자폭탄은 둘레가 대략 3m 정도에 높이가 3m 정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어마어마하였다. 4km 밖 변두리에 위치한 집들의 벽도 고열로 불탄 그대로 전시가 되어 있으니 그 테두리 안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 생명체는 2마리 필요 없었으리라 여겨진다.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분노에 가득했던 마음이 일순간 누그러져 비록 우리나라에 피해를 입히고 우리 기억 속에 아주 나쁜 기억을 남기게 한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지만 세계 어디에서도 다시는 이런 끔찍한 역사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상상도 하기 싫은 모습이었다. 북한의 갑작스러운 핵선언에 따라 핵위기가 만연한 한반도 분위기가 주변 강대국들과의 적절한 외교책을 동원하여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썩 좋지 않는 기분으로 26인의 선교지로 이동하였다. 1600년경 스페인 선교사가 이곳으로 들어와 가톨릭 선교 활동을 하다가 임진왜란의 원흉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토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처형을 당했다는 곳이다. 일본인과 스페인 선교사가 순교한 장소이며 우리나라에 비하면 김대건 신부가 순교당한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이곳에서 난 또 하나의 중요한 모습을 보았다. 그동안 본 일본은 너무나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잘 된 모습만 보며 일본은 질서를 잘 지키는 나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으나 의외로 담배꽁초가 여러 개 버려져 있었으며 심지어 택시기사도 화장실 다녀오며 바닥에 버리고 밟아 끄는 것이었다. 그 순간 일본의 복지 정책이 떠올랐다. 버리는 것은 우리나 그네들이나 같지만 우리가 미처 알아채기도 전에 치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 깨끗한 모습만 보고 쉽게 일본의 국민성을 칭찬하고 부러워했던 것이다. 이렇듯 이면에는 노인복지의 일환으로 공공사업을 실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노인들 역시 책임성 있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제복을 차려입은 노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우리가 버리면 눈치채지 못하게 버린 그것을 치워왔던 것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정말 부러운 복지제도이다. 오후 일정이 조금 일찍 끝나는 통에 일정에는 없었지만 나가사키 시내를 가로질러 흐르는 강의 최초로 놓인 다리가 명물이라고 하여 잠시 내려 구경하게 되었다. 1600년대에 중국인 스님이 건너와 중국식 일본 다리로 세웠다고 하며 1980년대에 큰 폭우에 의해 다리가 소실되어 새로 설치되었다고 하며 아치형대로 만들어진 다리가 달빛에 비쳐 물에 그려진 그림자가 안경 같다고 하여 일명 안경다리로 더 유명하다고 한다. 그러고도 저녁 식사 시간까지 시간이 남아있어 처음으로 자유시간을 갖게 되었다. 1시간 동안 허락된 자유시간은 나가사키항에 접해있는 유메 사이토 백화점에 내려졌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유롭게 아이쇼핑을 할 기회가 주어졌다. 우리나라와 크게 다른 점은 없었지만 큰 규모에 비해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과 호객 행위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아직까지 높은 환율 때문에 물건을 살 엄두도 내지 못하고 여기저기 둘러보기만 할 뿐이었다. 다만 전자제품 코너에서 만난 일행이 디지털 카메라를 사고 싶어 해서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정보도 나누고 안 되는 언어 소통으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가며 결국은 5% 깎은 가격으로 구입을 하게 되었다. 디지털 카메라만 살 경우에는 정찰제이기 때문에 깎아줄 수 없다던 직원이 128MB의 메모리 카드를 하나 더 산다고 하니 고민하다가 결국은 깎아주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일본에서는 모두 정찰제이기 때문에 가격 흥정 자체가 어렵다고 한다. 우리가 수단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 직원이 무능한 건지 의문이 든다. 백화점을 나온 나는 주차장을 가로질러 나가사키항으로 가봤다. 바닷가 산책로를 걸으며 이 생각 저 생각하는데 의외로 바닷물에 쓰레기가 많았으며 바로 정면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을 봤다. 쓴 웃음을 지으며 지나쳐 버스에 올라 호텔로 향했다.
호텔로 돌아온 후 바쁜 일정에 지쳐 저녁 식사 후 간단히 저녁 모임을 갖고 내일 일정을 위해 잠자리에 들었다. 어제처럼 말이다. 피곤하지만 아직 적응되지 않은 잠자리를 뒤척이며 하나 빠진 게 있다. 저녁 식사 후 호텔 9층 스카이라운지에서 한 명도 빠짐없이 맥주 한 잔과 나가사키의 야경에 빠진 우리들의 모습과 출발 전 일본의 물가가 비싸다고 생각하여 좀처럼 쓰지 않던 돈도 맥주 몇 잔과 바꾸었다는 사실이다. 일본 돈으로는 단돈 10,000원이지만 우리 돈의 10배에 해당되는 금액이기에 100,000원이 되어버렸다. 16명이 겨우 맥주 몇 병에 10만원. 우리나라에서 그 돈으로 맥주를 마시면 인사불성이 될 텐데 겨우 입가 10만. 두 잔도 채 못 마셨으니 말이다.